덩어리라고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부사절은 뭐를 꾸민다라고 배웠어요? 문장 전체를 꾸민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부사절 접속사를 4개로 쪼개면 뭐예요? 4개로 쪼개면 시주 이항이 되겠습니다. 끝. 그 중에서 by the time 같은 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특수구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특수구문도 하고 파트 6도 해야 되니까 조금 빨리 뺄게요, 진도를. 첫 번째 특수구문 비교 구문 나왔어요.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비교를 왜 하느냐? 비교란 구체적인 묘사를 위해 쓰는 거예요. 뭐를 위해 쓴다고요? 구체적인 묘사. 그냥 여러분들한테 오늘 날씨가 더워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늘 날씨가 어제만큼 더워요 라고 말하거나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더 덥다라고 말하거나 오늘 날씨가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덥다라고 말하는 게 귀에 확 들어가죠? 왜? 비교라는 거라서 그래요.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비교가 3가지 비교 방법이었어요. 원급, 무엇만큼 무엇하다라는 표현. 비교급, 뭐뭐보다 더하다라는 표현, 덜하다라는 표현. 최상급, 뭐뭐 중에 최고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요거 3가지 비교 구문을 다 배우고 이 문을 열고 나가실 건데, 자, 첫 번째 원급 구문부터 배워볼게요. 원급 구문은 대상이 동등한 입장일 때 쓰는 겁니다. 야, A가 있는데 A가 B만큼 뭐 하대? 라고 말할 때 쓰는 거겠죠. 그리고 이 친구의 랜드마크는 as와 as입니다. 뭐와 뭐라고요? as와 as. as와 as가 있어야지 이게 랜드마크가 되고 원급 구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형용사와 부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랑 뭐가 들어간다고? 형용사와 부사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형용사를 쓸래 부사를 쓸래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장 빠르게 알아내는 방법은 앞에 나와 있는 as를 지워버리시면 돼요. 뭐를 지운다고요? as를 지우면 돼. 왜? 잘 봐요. as를 지웠을 때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틀림없이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is가 비동사니까 뒤에는 자연스럽게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형용사가 온 것이고, 뒤에 거 as, 앞에 거 as를 지웠으니까 지금 I가 주어고 run이 동사인데 자동사로 문장 끝났으니까 부사가 와서 동사를 꾸며줘야 된다는 겁니다.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 헷갈리면 앞에 as를 항상 지우세요. 어디 as를 지우라고요? 앞에 as를 지우세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또 꿀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as 구문을 발견하면 이 구문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가 있어요. 우리 이런 얘기하죠. 야, 어제가 딱 오늘만큼 덥다. 이런 거 있죠. 보통 just를 탁 붙이거나 딱 그 정도. 혹은 almost를 붙여요. 거의. 혹은 nearly를 붙여요. 거의. 요거 3개 중에 한 놈이 나와야지 as 구문 전체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just, almost, nearly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또 재밌는 게 한 개가 있죠. 지금 as 구문인데 앞에 있는 as를 so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기 as 구문에서 앞에 거를 so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정말? 다시 생각해봐. 네, as 구문은 so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 not이 붙는 순간에 말이죠. not이 붙으면 앞에 있는 as를 so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not이 붙으면 더 이상 원급이 아니에요. not이 붙는 순간 not as는 비교급이 되어버려요. 제가 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이 어제만큼 더워요. 이건 원급이죠. 똑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안 덥다.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어제가 더 더운 거잖아. not이 붙으면 비교급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as를 so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not so as가 가능하다는 거죠. 비교급이니까요. 자, 그 다음 그럼 선생님 as 사이에는 형용사와 부사만 올 수 있나요? 아니, 명사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올 수 없죠. 명사라는 친구는 그냥 as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요 as 사이 명사가 들어오려면 가산 복수 명사와 불가산 명사인지 체크하시고, 제 고개 들어보세요. 제가 뭐를 잡고 있어요? 머리는 뭔데요?
그거지. much와 little이 붙으면 요 사이에 불가산 명사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information 불가산 명사죠. as information as 이런 건 안 돼. 근데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이런 거는 스무스하게 연결이 됩니다. 복수 가산 명사, 셀 수 있는 명사가 여러 개 있을 때도 원래 as 사이에 못 들어가. 근데 여러분들 한숨 쉬어 보세요. 어떻게 쉬어요? 많이 한숨 쉬면 돼. 많이 few 이렇게 하면 돼. 셀 게 많으니까 많이 few 한숨 쉬면 되거든요. 복수 가산 명사는 few랑 many가 있어야지 as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다. 끝. 됐어? 오케이 됐어. 뒤로 2. 지금부터 즐겁게 1, 2, 3, 4, 5, 6, 7, 8번 다 푸세요. 제가 총 1분 정도 드릴게요. 파이팅! 속도전입니다. 다 했어요? 오, 다 했다는 신호 좋아요. 방금 거 영상 녹화에 들어갔어요. 아주 좋았어요. 좋았어요. 인강 보다가 깜짝 놀라겠네 학생들이. 좋다. 1번 우리 다 풀면 힘드니까 홀수만 풀어볼까? as 동그라미 하시고 일단 요 사이에는 원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형용사가 들어올지 안 그럼 부사가 들어올지 모르겠죠? 앞에 as를 지울게요. 그럼 is가 나오죠. is 다음에 부사가 와야 돼요? 보호가 와야 해요? 앞에 거 뒤에 거 아주 좋네요. 3번 갑시다. 3번도 똑같죠. as 사이 앞에 as를 지우면 보호가 와야 되니까 professional. 5번 볼까 5번. 지금 앞에 as를 지웠어요. 패기 동사고 this box가 목적어예요. 와우. 그럼 어때요? 지금 문장은 끝났으니까 뒤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뭘까요? 그거지. 가볼까요? 8번 해볼까 8번. 여러분 여기 타임이 있죠? 타임이 여기 있어. 아주 재밌다. 타임은 가산일까요? 불가산일까요? 가산이다 손 드세요. 가산이다. 불가산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알겠습니다. 둘 다예요. 타임은 가산으로도 쓰이고 불가산이라도 쓰입니다. 왜? 가산은 횟수, 불가산은 시간. 그래서 이게 타임이 여러분 이런 거 하잖아요. 야, 너 여기 몇 번이나 왔어? How many times did you come here? 횟수. 근데 야, 너 얼마나 시간이 필요해?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는 불가산. 여기서 네가 끝낼 때 필요한 시간만큼 그러면 불가산으로 쓰였겠죠. 보기 중에 정답은 little. 끝. 괜찮나요? 힘을 내주세요. 자, 이게 이제 원급 비교였어요. as였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본능적으로 그냥 as를 보면 원급이구나라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좀 페이크가 있는데 어떤 페이크가 있냐면 as가 나오고 한참 있다가 뒤에 as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문장 사이에 이런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했죠. 그렇죠? 그럼 그 명사 뒤에 전명구가 또 붙어가지고 겁내게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침착하게 뒤를 쭉 보면 as가 무조건 있어요. 그럼 as 구문으로 잡아버리시면 되는데 좀 침착하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비교급 구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문은 비교급 구문. 말 그대로 비교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 혼자 있는데 비교가 돼? 안 돼. 다른 게 한 개 있어야 돼. 적어도 2개가 있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2개가. 몇 개가 있을 때 비교할 수 있다고요? 2개가. 이렇게. 자, 그래서 비교를 한다면 한쪽이 뛰어나거나 한쪽이 열등할 때를 뜻하는 거겠죠. 비교급의 생김새는 랜드마크 then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then. 하나 물어볼까? then은 전치사일까요? 접속사일까요? 지금 then 뒤에 여기 명사 한 개 있죠.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요. 아시겠죠? then은 원래 그래요. then은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여요. then 뒤에 주어 동사 와도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도 되고 완전한 문장이 와도 돼요. 와우. 그래서 우리 문법 학계에서도 대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지 맘대로 다 되잖아. 전치사 되고 접속사 되는데 뒤에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다 데리고 다녀요. 어우 이상해. 아까 여러분 as 있잖아. as. 그 할 때 뒤에 나오는 as도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조심하세요. 자,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을 쓰는 방법은 짧은 단어 뒤에는 er을 붙이면 돼요. 짧은 단어 뒤에 뭐를 붙인다고요? er. 긴 단어 앞에 뭐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짧은 단어라 하면 아이오가 1개에서 2개 정도. chapter 기억하면 되고, 긴 단어는 발음했을 때 아이오가 한 3개 이상 정도 앞에 뭐를 붙이면 돼요. 그럼 학생분들이 왜 틀리느냐? 짧은 단어라서 er를 했는데 앞에 또 뭐를 갖다 붙이면 틀리겠죠.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오케이? 뭐를 붙이고 뒤에 er까지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보통 스피킹 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문법 중에 하나거든요. 스피킹 할 때는 보통 그래요. 문법도 그렇고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형용사와 부사만 비교급이 올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then 앞에 명사가 오는 순간도 있어요. then 앞에 뭐가 온다고요? 맞아요. then 앞에 명사가 올 수 있는데 그냥 오면 안 돼. 요 명사 앞에 형용사의 비교급이 와야 돼요. 형용사의 비교급이 와야지 이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럼 복수 가산 명사 아까 few랑 many였죠. few의 비교급은 뭐겠어? fewer. many의 비교급은 more이에요. 굿. 불가산 명사 앞에는 아까 more는 셀 수 없다죠. much의 비교급은 뭐예요? more이에요. 오케이? little의 비교급은 뭐야? less예요. 끝. 이게 자주 오는 수량 형용사의 비교급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밑에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들이 있네요. 여기 보통 여러분들을 많이 낚아요. 아까 as 구문을 강조하는 부사 3개 있었죠. 어떻게 했어요? 딱 그 정도다라고 말할 때 just, nearly, almost. 근데 얘들은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예요. 뭐를 강조한다고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 외워보세요. 30초 드릴게요. 이거 싹 다 외우세요. 화이팅! 거기까지 3교시라 힘든데 제가 너무 힘들게 했네요. 자, 그럼 저랑 캐치마인드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분의 직업을 맞추시면 돼요. 이분은요, 우리 조카가 저보다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자, 이 바다고요. 여기 이제 고기를 잡았어요. 이분의 직업은 뭘까요? 어부님이세요. 그럼 이제 이분은 누굴지도 맞춰보세요. 밀짚 모자를 썼어요. 루피일 수도 있잖아. 아, 나만 알아? 그래. 자, 땅에서 일해요. 이분은 누구예요? 농부. 어부님과 농부님들이 여기 있네요. 이 두 분의 소득을 비교하시면 돼요. 뭐를 비교해요? 소득 비교. 달러 많이 올랐더라 요즘에. 여러분 그 소득을 비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급이니까. 비교. 소득을 비교. 그럼 누가 이길까요? 농부님이 많이 벌까? 어부님이 많이 벌까? 참고로 두 분 다 겁내게 많이 버십니다. 겁내게 많이 벌어요. 농부님이 더 많이 번다. 손 드세요. 손 들이세요. 어부님이 더 많이 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이세요. 국세청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 IRS에 따르면 농부님들이 더 많이 벌어요. 왜? 소득이 다 잡히거든요. 소득이 다 잡혀요. 왜냐면 농부님들은 미국 땅에서 키워서 미국 땅에서 이제 이게 절차가 다 돼가지고 소득이 다 잡히죠. 어부님들은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나갔어. 참치가 미국에 팔면 100만 원인데 일본에 팔면 3천만 원이야. 어떻게 해야지? 가야지. 맞죠? 그래서 보통 소득이 그쪽에서 막 발생하니까 이 소득으로만 따지면 농부님들이 훨씬 더 많이 잡힌다고 해요. 세금으로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해 준 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놀라시면 돼요. 어떻게 놀라요? 어랏이라고 놀라세요. 어떻게 놀라요? 제가 하루에 수업을 8개 하는데 지금 3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 하면 끝나죠? 전 5번 더 남았어요.
크게. 어라 뭐라고요? 고마워요. 이분이 누가요? 이분이 농부님은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고마워요. farmers라고. 어라 이분이 이분 farmers신데 상당히 돈을 잘 버네요. 돈을 어떻게 잘 번다고요? 상당히 잘 벌어요. 상당히. 장난 아닙니다. 마카다미아 농부님들 장난 아닙니다. 어라 이분이 farmers인데 상당히 잘 버시네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왜? A lot, even, far, much still. Far, much still에서 farmers를 따오면 되고요. 상당히, considerably, significantly 상당히 많이 번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A lot, 이분이 farmers인데 상당히 많이 번다. 끝. 안 까먹겠죠? 화이팅. 오른쪽에 있는 문제 1, 2, 3, 4, 5 농부님들과 함께 푸세요. 화이팅. 아우 갑시다. 1번 정답은 앞에 거 뒤에 거. 2번은요. 핏불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many의 비교급인 more를 써주면 돼. information 셀 수 있어 없어? 그러면 fewer예요 less예요? 4번은 student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fewer. 5번은요. more quickly. 아름답다 아름다워 밑에 이 비교급을 포함한 표현들인데 이거는 보통 외우는 게 훨씬 빠른 표현들이죠. 더 비교급 이거 누가 많이 쓰는 줄 알아요? 외국에 그 피트니스 헬스하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피트니스하는 유튜버들 운동하는 운동행님들 보면 이거 많이 써요. 더 많은 무게를 들면 더 행복해진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들거든요. 그래서 더 일찍 일어나면 더 일찍 잠을 자러 가면 더 일찍 일어날 수 있다. 더 비교급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은 간단해요. 눈만 크게 뜨고 앞뒤만 보면 돼요. 문장 풀 때. 두 번째 거. 둘 중에 더 뭐뭐 하다라고 말할 때. 잘 봐요. 여기 한 사람이 있고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까만 사람? 조나단 걔 가고 싶었어. 안 할게. 자 그래서 나만 알아? 난 궁금한 게 헬커스에 와서 학생분들이 수업 끝나면 뭐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게 TV 봤어요 물어보면 안 봤대. 영화 봤어요 안 봤대. 그렇다고 복습은 또 안 하거든. 집에서 뭘 하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헬커스 온 지 지금 5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게 조나단 씨가 좋아하는 개그가 있는데 거기까지.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하라면 이 사람이 더 크다고 하면 되잖아. 맞죠? 비교급으로. 근데 이게 한 사람이 더 들어가. 그럼 이제 애매해지는 거지. 왜? 누가 더 커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 사람보다는 크지만 따지고 보면 이 사람도 이 사람보다 크잖아. 맞죠? 그러니까 셋 이상 되면 비교급이 잘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둘일 때까지 쓰는 거예요. 비교급은. 비교급 보통 몇 개일 때 쓴다고? 2개일 때. 셋 이상 되는 걸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범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범위. 범위가 설정되면 여러분들은 최상급을 써주면 돼요. 범위 이꼴 최상급이다. 그래서 저랑 최상급을 이제 배울 거예요. 밑에 있는 표현들은 암기 표현인데 요거는 그냥 비교급이랑 같이 나오는 표현으로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 no longer는 뒤에 than이 없어요. no later는 뒤에 than이 있거든요. 이게 헷갈리는 게 no longer than이라 해서 틀린 학생들이 많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no longer 외우고 no later than 따로 외우셔야 돼요. no later까지만 쓰면 틀립니다. no later than까지 나와야 돼요. 요거 두 개 조심하시면 됩니다. 뒤로 최상급 범위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적으신다고요? 범위 설정. 범위를 설정해야 됩니다. 영어적으로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있네요. of in that. 호로록 of in that. 뭐뭐 중에라는 표현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절 이게 어떤 거냐면 뒤에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대절이에요. 그럼 무슨 절일까요? 형용사절. 형용사절이 이제 대절로 딱 튀어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내가 봤던
뭐 소설, 영화 중에서라고 말할 때 범위 설정을 대절로 할 수도 있다. of랑 in도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들을 낚는 방법, 우리 기본반이니까 집중해서 of hackers를 가장 뒤에 쓰는 게 아니라 가장 앞으로 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문장 시작을 of로 하면 보통 많이 당황하는데 당황할 필요 1도 없어. 실제 시험에 나왔거든요. 파트 5 130번 문제로. 파트 5의 130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만점을 안 주려고 내는 문제 있거든요. 그런 거 중에 이런 거 얄싹하게 이렇게 얄팍하게 가지고 내더라고 애들이. 토익 그쪽에서. 이걸 앞으로 가장 빼버려요. 그래서 of로 시작하는 이 문장 뭐야? 당황하는데 뒤를 보면 그냥 최상급이 있을 거예요. 항상.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더 힘들게 하려면 of를 빼겠죠. 앞으로 빼고 나서. of hackers를 앞으로 빼고 나서 of를 딱 빼. 그리고 이 자리에 뭘 넣을래? 라고 물어보는 전치사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 최상급 문제였던 거죠. 그때 당시에 저한테 선생님 of예요? in이에요? 막 이런 거 물어봤는데 of예요. of. 기억해요. in도 앞으로 뺄 수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in the store 이렇게 해서 이걸 앞으로 빼서 최상급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형용사와 부사의 최상급은 어떻게 만들어요? 네, 짧은 단어일 때는 뒤에 est를 붙여요. 짧은 단어일 땐 뒤에 뭐를 붙인다고요? 긴 단어일 때는 앞에 뭐를 붙여요? most를 붙인다. 그런데 재밌는 거 공통적으로 둘 다 정관사 더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룰이에요. 선생님 더만 데리고 다녀요? 아니요. 소유격도 데리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소유격. 더 대신에 소유격을 앞에다가 써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너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야. 영어로 어떻게 해요? You're my best friend. 쓰잖아. 이미 쓰면서. 긴 단어는 앞에 most, 짧은 단어는 뒤에 est. 오른쪽. 이 최상급이란 놈이 범위를 좋아하다 보니까 범위가 안 보이면 자기가 범위 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가장 뭐뭐 한 것들 중 하나라고 말할 때 써버리거든요. running, 달리기라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들 중 하나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두 번째, 서수의 동그라미. 여러분 서수가 뭐냐면요. 우리가 1, 2, 3, 4라고도 할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할 수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야. 1, 2, 3, 4라고도 할 수 있고 first, second, third, fourth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통 이렇게 서수를 말씀드리면 학생분들이 선생님 전 서수를 잘 모르는데 복잡하던데요. 어떻게 배워야 돼요? 3개만 외우면 돼. 3까지만. first, second, 세 번째는 뭐야? third. 여기까지만 알면 돼. 여기까지만. 왜? 어차피 루피도 고무고무 그만할게요. 네. 나만 하나 봐. 다 모르지. 그래? 기어 세컨드, 기어 서드까지만 하거든요. 기어 포스까지 나왔나? 나왔어요? 나만 알아? 알겠어. 나만 아는 걸로 할게요. 네, 중요한 것은 포르스까지는 잘 안 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최상급을 쓰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쓰지 않아요.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일하는 뭐 스타벅스에 왔다라고 쳐요. 선생님 가장 맛있는 메뉴가 뭐예요? 요거 내 가장 좋아하는 거. 요거 뭐냐면 콜드브루 오트라떼 거 첫 번째로 마시고요. 두 번째는 그냥 콜드브루. 요거 두 번째로 마시고. 요거는 그린티 프라푸치노 자반칩 추가해서 살찌는 것들 세 번째. 네 번째로 맛있다. 다섯 번째로 맛있다. 보통 잘 안 하고 1, 2, 3에서 끝나기 때문에 요거 세 개까지만 외워두시면 돼요. 토익도 그래요. 아시겠죠? 14번째로 맛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끝! 최상급 쓰면 돼. 그리고 최상급을 꾸며주는 부사들이 있죠. 최상급을 꾸며주는 부사는 이거보다 복잡하니까 이렇게 필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따라서 필기하세요. 파이팅! 30초. 라라라.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제가 이렇게 왜 순서를 나눴냐면 여기 quiet이랑 by far는요 더 앞에 와서 그래요. 그래서 같은 부사들인데 오는 장소가 다르다라는 거죠.
quite이나 by far은 더 앞에 붙어요. quite the best, by far the best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 very랑 single 있죠? very랑 single은 더 뒤에 들어가요. 이게 가장 생소하거든요, 보통. 시험장 가서 이 더와 most 사이에 뭐 넣을래? 라고 물어보면 당황하겠죠. 당황할 필요 1도 없어. 이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소하지 말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The most important class 무슨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수업이죠. 근데 the very most important class 가장 중요한 수업. The single most important class 가장 중요한. very랑 single은 여러분 여기 더 뒤에 들어가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ever는 이 거대한 명사 구 가장 뒤에 붙어요. The best student ever, the most important class ever 이렇게. 괜찮나요?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이거 필기 다 하셨으면 밑에 있는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금방 풀죠? 자, 연습 문제 1번 정답 뭐예요?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2번은 정답 앞에 거 뒤에 거. 이거 뒤에 거라고 하면 혼나요. 여기 앞에 his 소유격이죠. 소유격인데 어떻게 또 더가 나와요? 이렇게 해야지. 앞에 거예요. 3번 정답은요. 뒤에 거 in the world. 끝.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즐겁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제 생각에 1번, 2번, 3번 정도? 금방 풀 거예요. 갑시다. 1번 정답 뭡니까? 맞습니다. 뒤에 더 비교급이니까 앞에 더 비교급. 이번에 정답은 둘 중에 더 나은 장소. 그러면 better가 나와야 되겠죠? 3번의 정답은 가장 재미있는 그런 정답은 D가 나와야 되겠죠. 형용사의 최상급이니까요. 이게 이제 소유격을 나타내고 있는 송강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비교급 문제 푸는 요령 정리 한번 해볼게요. 비교 구문은 구체적인 묘사를 위해 쓰는 겁니다. 그렇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죠. 원급의 랜드마크는 뭐예요? as. 비교급의 랜드마크는 than. 최상급의 랜드마크는 of, in, that 이라는 범위를 설정하고 들어온다. 기억하시고 as 사이에 명사가 들어오고 싶다? 그럼 머리는 셀 수 없다. few, 많이. 요거를 기억하시고 비교급을 꾸며주는 부사는 어라 이분이 farmers신데 상당히 잘 버시네요 라고 얘기하면 끝이 나겠죠. 그리고 최상급은 범위를 좋아한다라는 점만 머릿속에 3번 입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됐나요? 오케이. 우리 또 지체할 시간이 없지. 여러분 바로 단어 퀴즈 보세요. 단어 퀴즈 보는 동안 제가 이거 핸드아웃 나눠드릴게요. 화이팅!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끝. 2분 지났어요. 다 풀었어요 이거? 네. 일 분 남았습니다. 영웅들이요. 갑시다. 자, 1번. 아하, 이지하다, 이지해,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게 시작될 거다, 이 쇼가 시작될 거다라는 거 정답은 comments, B입니다. 선생님, 이게 8시, 밤 8시에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해요라고 물어보면 이게 firework show라고 했잖아. 불꽃놀이. 불꽃놀이 낮에 하면 좀 그렇잖아요. 2번. 이유들인데 설명되지 않은 이유들. 여러분, 이유가 한 개라면 설명이 됐겠죠? 근데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한 이유들이니까 B겠죠. 종합적인 assorted. 3번 갈게요. 거기 이제 residents, 거기 거주민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보니까 믿고 있습니다. 뭐를요? building, 짓는 거예요. 골프 코스를 짓는 거는 쓸모없다.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 쓰자. 정답은 elsewhere, C. 4번. 사인이 were placed by side, 이쪽 편에 설치가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traffic away, 어디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divert, C. 우회시키다, 돌리다라는 겁니다. 반대쪽으로 슉 돌리는 거. 5번 갈게요. 누구든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도시에서 이 식당 운영을 원하는 사람은 겪어야 해요. 통과해야 해요. 뭐를요? 도시의 검진, 검열. 누구로부터? 권한자, authorities, 공무원분들. 6번, read는 해조류예요. 해조류가 너무나 팍팍해서 너무 빽빽해서 앞으로 못 가니까 dense겠죠. 7번 같은 경우는 벌금을 두드려 맞았어요. 왜요? 아하, 원래 기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오염 물질을 이제 초과해서. 정답은 D가 나와야 되겠죠. excessive. 그 다음에 8번, 공장의 폐수가 오염시켰죠. C. contaminate, 오염시키다. 5번, 새로운 마케팅 무엇이래요? 새로운 마케팅 전략, 보통 전략이죠. 그 다음에 10번, installation instructions, 여러분 이게 설치 지시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설치 지시사항이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아하, precisely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맞죠? precisely라고 말을 하면 이 굉장히 정확하게, 세밀하게 묘사했다는 겁니다. 끝. 자, 그래서 단어는 여러분들 이렇게 적응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드린 거 있죠? 파트 6 D. 라이브 클래스 들으시는 분들은 요거 다운받아 가지고 푸시면 되고, 우리 현강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지금 풀 건데 8분 하면 제가 너무 심심하기 때문에 4분씩 끊어 가지고 이 질문 2개씩 할게요. 지금 4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질문 2개 푸세요. 오케이? 고.
4분. 일 분 남았어요. 끝. 가요. 자, 많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쵸?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 빈칸부터 바로 보지 말고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가요. 이거 지금 대문자 3개 떠 있는 거 보니까 고유 명사다. 얘가 주어겠죠, 맞죠? parking garage 이렇게 말하면 주차 차고라고 보면 되겠죠.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or repair 수리를 위해 어떻게 되나 보네요.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Monday, January 4th to Wednesday, January 6th. 1월 4일부터 6일까지 쭉 이제 진행이 되네요. 이를 계속 볼게요. 여기 be going to에 동그라미 쳐두세요. be going to는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쵸? 미래. 그러면 지금 이 공사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안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벌어졌고 벌어질 것이다. 그럼 정답은 미래를 담고 있는 D가 가장 적합하겠죠. Will be closed. 이게 보수 공사를 위해서 주차장이 닫힐 것이다 라는 거네요.
이제 보면 도면 작업도 하고 맞죠? 다시 이제 뭐 이렇게 페인팅도 다시 할 거래요. 근로자들이에요. 어떤 근로자들이에요? With a prepaid pass. 미리 돈을 냈나 보네요. 램프 그 주차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결제를 하신 분들은요 가능할 거예요. 사용 가능해요. 어디요? 여기 이제 파킹 롯이 있나 봐요. 이쪽 편에 제퍼슨 스트리트 이쪽에 no charge 공짜로 당연하죠. 돈을 냈는데 이 교차로는 그냥 2블록 정도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보수공사 하는 이 공간에서 if there is 어떤 스페이스가 있다면 의존해 주세요. 어디에? 스트리트 파킹.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차 공간이 있는데 도로에 주차를 하겠어요? 없으니까 도로에 주차하겠어요? 없으니까. 그럼 불충분한이 나와야 되겠죠. 보기 중에 정답은요? 맞습니다. insufficient. B가 튀어나와야 돼요. 굿. 계속하여. 누구든 어떤 사람들이든 뒤를 쭉 보면요. will be reimburse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돈을 낸 것을 지출을 상환받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장에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냥 뻔한 동사가 오면 안 되고 동사 출신의 무언가가 anyone을 꾸며줘야 되겠네요. 그럼 현재 분사가 필요할까? 과거 분사가 필요할까? 잘 생각해봐요. anyone이 지금 수식을 받는 명사인데 얘 입장에서는 뭐뭐 하도록 요구했을까요? 요청되었을까요? 됐지. 당했지. 그럼 정답은요? B가 바로 이런 거 맞춰줘야 돼. 계속하여 스르르.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4번 문장 넣기 전에 앞에 나오는 내용이 돈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돈 돌려받는 거 이게 중요한 이슈잖아. 그렇지? 돈에 대한 이야기니까 뒤쪽도 뭔가 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 자, 4번 볼게요. 보기를 갑시다. We will no longer 오늘 배웠던 표현이다. 더 이상 뭐뭐 않는다. 제공하지 않는다. 서비스를. 아니죠. 제공하는데 지금 잠시 보수공사하는 거잖아. 돈 얘기가 나와야 돼. Please make sure 확실하게 하세요. 따르세요. 우리 가라지의 규정을요. 요건 어쩌면 정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돈 이야기가 아직 안 나왔죠? 3번. Just make sure 확실하게 하세요. 제출하세요. Meter receipt. 이거 뭐예요? 미터기 영수증. 여러분 보통 미국, 특히 미국에서는 이 미터기 영수증도 뽑을 수 있고 미터기 카드 결제도 가능해요. 미터기 잘못 그거 결제 안 하면 바로 딱지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파이낸스 디파트먼트에 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정답은 C. 이렇게 제가 누누이 말하죠. 파트 6를 풀 거면 여러분도 지금 낙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돼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하나만 보고 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 갑시다. 다들 잘 하시네. 두 번째 질문 리뷰입니다. 뭐라고요? 리뷰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겠죠? 갑시다. 디지털 카메라 P750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요. 이게 어떠한 선택이에요? 당신의 어떤 거냐면 아마추어라고 말하면 아직 미성숙한 사진 작가님들. 그러니까 당신이 프로든 아니든 그냥 요거 이제 써라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떠한 선택이어야지 소비자들로부터 좀 환심을 살 수 있을까? 이상적인. 정답은 C. 선생님 이니셜은 안 돼요. 여러분이 이니셜 같은 경우는 처음에라는 건데 처음에 선택이 끝까지 간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걸 골랐다가 A 이게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더 정답해요. 아이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6번은 여러분들 지금 보면 여기에 빈칸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생각해 보면 카메라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뒤쪽 편에 게다가라고 나왔고 맞죠? unprecedented라고 얘기를 하면 전례 없는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 뭐가? 이미지 퀄리티 품질이 너무 좋다. 그럼 게다가 품질이 또 좋다라고 말했으니까 지금 이 6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이 카메라에 대한 칭찬이 아닐까 싶네요. 보도록 할게요. 6번의 A를 보면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프로페셔널 그레이드 카메라. 아마추어 카메라 얘기하는데 갑자기 프로페셔널 좀 이상하고. B를 볼까요? 이것은 기능이 있습니다. Capture amazing detail with minimal effort. 적은 노력으로 정말 멋진 사진을 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P750의 자랑이죠. 정답은 B랑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C를 보면요, 되게 굉장히 많은 어드바이스들이 있다. 어드바이스 내용은 아니었고 우리 스토어는요 다양한 브랜드 카메라 액세서리가 있다. 아닙니다. 정답은 B가 나와야지 이 카메라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속 가요. P750은요 가능해요. Be capable of 가능하다.
굉장히 high definition video recording, 굉장히 여러분들 고화질의 그 비디오 촬영도 되고요. 그리고 built-in photo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냥 바로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just few of 물론. 근데 이것은 그냥 아주 적은 것들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징이다, 성향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7번으로 딱 넘어가요. 일단 근데 a few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복수의 느낌으로 정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까지 눈치챘을 거예요. 그럼 보기 중에 정답으로 A 아니면 B냐 요거를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A를 선택했다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B를 선택했다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아마 이걸 정답으로 골라도 왜 A가 답이 안 되고 왜 B가 답이 안 되고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요. 둘 다 성향, 성질을 뜻해요. 단 토익에서 캐릭터는 불가산 명사 취급을 해요. 그래서 정답은 B가 나와야 돼요. 요게 이제 보통 사물한테 많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characteristics. 이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괜찮나요? 요거를 보통 사물한테 많이 갖다 붙이고 복수로 많이 쓰고 캐릭터는 이제 사람한테 많이 갖다 붙이고 그다음 불가산으로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정답은 B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토익형 문제입니다. 토익형 문제. 아시겠죠? 토익형 문제예요. 이게 딱 토익이 완전 맞춤화돼가지고 토익이 한번 이렇게 낸 거죠. 계속 가요. 굉장히 이제 뒤를 쭉 보니까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좋다, 판타스틱하다. 뒤를 쭉 넘어가서 그 카메라는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드 바디가 있고요. 여기 있네요. Sit comfortably in anyone's hand. 디자인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매끄럽게 잘 돼 있어서 손에 다 안착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든. 지금 여기 콤마 찍혀 있는 거 보이죠? 뒤에 뭔가 쓸데없는 게 나오나 보네요. It 뭐가? it이 뭔데? 쉽게 만드는 거야. it이 뭔데? to 보니까 carry 가지고 다니기. hiking 혹은 traveling 여행을 하거나 출퇴근을 하거나 걸어 다니거나 뭔가 산을 오르거나 뭘 하든 간에 가지고 다니기 쉽게 만든다라는 거겠죠. 그럼 보기 중에 정답으로 나와야 될 게 분사 구문이고 여기에서는 현재 분사 구문인 C가 정답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문장에 주어가 designed body예요. 굉장히 카메라 바디가 손에 착착 잘 감기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 아이가 되면서가 아니라 그 디자인된 바디가 하면서 만들면서라는 거겠죠. 뒤에 나오는 it은 가목적어니까 to가 진목적으로서 뭐를 쉽게 만드느냐, 들고 다니기 쉽게 만든다. 그래서 현재 분사가 정답으로 나온 거예요. 끝. 괜찮나요? 제가 앞에서 쭉 보니까 4분 만에 다 푸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뒤에 보면 지문 2개 더 있거든요. 요것도 4분 동안 시간 재고 내일까지 꼭 한번 풀어오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모두 고생하셨고 오늘 배웠던 비교 구문 싹 다 외워서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어요. 내일 꼭 와요. 좋은 강의이니까.